어머니, 오늘따라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달콤하게 속삭이는 그 목소리에 그녀의 심장이 순간 움찔했죠. 며느리의 손끝이 닿을 때마다 등골 어딘가가 서늘해졌습니다. 괜찮아. 그냥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그래. 하지만 그건 단지 잠 때문이 아니었어요. 약봉투에 적힌 필요할 때라는 글씨, 침대 옆에서 반짝이던 핸드폰 속 메시지 계획대로 진행 중. 이 집,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어. 그녀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집을 연극 무대로 만들고 있다는 걸. 그리고 자신은 그 연극의 마지막 막을 여는 열쇠를 쥐고 있었죠. 새벽 5시, 영숙의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이미 소희의 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어요. 손가락이 시리도록 차가운 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간호사로 30년을 일했지만 요즘처럼 지친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영숙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5종류의 약을 정확한 시간에 맞춰 준비했습니다. 색깔별로, 크기별로 분류하는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전직 간호사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급히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고, 깨웠니? 약 준비하느라 그랬어. 좀 더 자지. 소희는 창백한 얼굴로 문가에 기대어 섰습니다. 32살의 젊은 나이에 희귀병과 싸우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영숙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오늘 병원 가는 날이잖아요. 준비해야죠. 소희가 힘겹게 웃었습니다. 영숙은 소희의 어깨를 부축했어요. 뼈만 남은 듯한 어깨가 소나기에서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준우는 또 일찍 나갔니? 영숙의 물음에 소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대요. 아들 준우는 요즘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출장이 잦아졌고 밤늦게 귀가했어요. 영숙의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아픈 아내를 두고 바쁘다는 이유로 도움 한 번 주지 않는 아들이 원망스러웠어요. 오전 10시 영숙은 소희를 부축한 채 택시에 올랐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 소희의 통증이 심해졌어요. 영숙은 소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금방 병원에 도착할 거야. 병원 대기실에서 소희의 이름이 불릴 때까지 영숙은 계속 소희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어요. 마음속으로는 준우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또 바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오랜 친구 정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숙아, 너 얼굴이 너무 안 좋다. 이러다 너도 병나. 정숙의 걱정 어린 눈빛에 영숙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추스렸어요. 괜찮아. 간호사 출신이 이 정도도 못 버티면 어떡해. 근데 왜 모든 부담을 혼자 짊어지는 거야? 준우는 뭐하고? 정숙의 말에 영숙의 마음 한켠이 날카롭게 찔렸어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소희의 갑작스러운 통증에 잠에서 깼어요. 소희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서둘러 진통제를 가져왔어요. 준우에게 전화해 볼까? 영숙이 물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곧 나아질 거예요. 준우 바쁜데 방해하지 마세요. 영숙은 밤새 소희 곁을 지켰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흘러들어왔어요. 간호사로 일하던 시절 얼마나 많은 밤을 환자 곁에서 보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며느리를 간병하는 이 시간은 달랐어요. 영숙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 너머로 침대 위에 놓인 소희의 핸드폰 화면이 잠시 반짝였어요. 계획대로 진행 중. 영숙의 가슴이 갑자기 서늘해졌습니다. 그날의 발견은 우연이었습니다. 영숙은 소희의 약을 정리하다가 처방전에 없는 낯선 알약 봉투를 발견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얀 봉투 위에는 낯선 글씨체로 필요할 때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영숙은 봉투를 손에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30년 간호사 경력으로 봐도 본 적 없는 약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목이 마르고 입술이 바짝 타들어갔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소희의 목소리에 영숙은 흠칫 놀랐습니다. 재빨리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니, 그냥 약 정리하고 있었어. 소희의 눈빛이 영숙의 주머니를 향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소희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지만 곧 아픈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따라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좀 쉬세요. 소희의 달콤한 목소리가 영숙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어요. 전에 없던 친절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일찍 일어나 준우의 지갑을 살펴봤어요. 죄책감이 몰려왔지만 이상한 예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지갑 속에서 낯선 영수증이 나왔어요.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 뒷면에는 여성의 전화번호와 함께 작은 하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영숙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엄마, 뭐해요? 준우가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영숙은 황급히 영수증을 제자리에 넣었어요. 아니, 그냥 빨래할 것 찾고 있었어. 준우의 눈이 의심스럽게 좁아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지갑을 챙겼어요. 오늘도 늦게 들어올 거예요.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준우가 나간 후 영숙은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바로 그때 소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희는 화장실에 있었어요. 영숙은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계획대로 진행 중. 곧 끝나. 영숙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얼른 제자리에 놓았어요.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희는 갑자기 영숙에게 다가왔어요. 평소와 다른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준우와 제 명의로 된 아파트, 어머니께 상속하려고요.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갑자기 웬일이니? 소희는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잘 돌봐주시니까 감사의 마음으로요. 영숙은 웃으려 했지만 입술만 떨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영숙아, 너 이거 봐야 해.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사진 속에는 준우가 젊은 여성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어제 강남에서 우연히 봤어. 미안해. 이런 걸 보여주게 돼서.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그 주 금요일 소희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영숙은 서둘러 병원으로 소희를 데려갔어요. 준우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주치의는 영숙을 따로 불렀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김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소희 씨의 상태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증상과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마치 인위적인 것 같아요. 영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서 메아리 쳤어요. 병원 복도의 하얀 벽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영숙의 마음속 의심과 함께 점점 커져갔어요. 소희가 병원에 입원한 날 영숙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왠지 모를 용기가 생겼습니다. 영숙은 소희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소희의 화장대를 비추고 있었어요. 영숙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죄책감과 호기심이 뒤섞였어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검은색 가죽 표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영숙의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소희의 깔끔한 글씨체로 쓰인 내용이 영숙의 눈앞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드디어 준우의 가족을 만났다. 영숙은 내 예상보다 순진하다. 병든 며느리에게 완전히 속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하자. 영숙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어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더 읽어내려갔어요. 페이지마다 소름 끼치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약을 조절하면 원하는 증상을 만들 수 있다. 의사들은 아직 의심하지 않는다. 병을 과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준우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영숙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일기장 뒷부분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숙의 노후 자금이 생각보다 많다. 준우의 재산과 함께 목표에게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내 과거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영숙은 일기장을 품에 안고 몸을 웅크렸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이 악몽이 현실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영숙은 정숙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숙아,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해. 다음 날 두 사람은 소희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의 사촌이 경찰이었어요. 그의 도움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수가 소희, 본명이 장미영이야. 3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이전 약혼자 가족에게 사기를 쳤대. 정숙의 말에 영숙의 귀가 윙윙거렸어요.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준우와 소희가 너 몰래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거야.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어요. 네, 아들이? 정숙은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모든 증거를 봤을 때 준우도 피해자일 수 있어. 소희가 준우를 조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흐릿한 시야를 닦아냈습니다. 소희가 정말 아픈 게 아니라고? 모든 게 연기였다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숙의 머릿속에 갑자기 의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증상과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소희의 방을 더 샅샅이 뒤졌어요. 옷장 뒤편에서 가발과 화장품이 든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소희가 외출했던 날짜와 시간이 적힌 메모도 찾았어요. 병원에 있다고 했는데 영숙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사기꾼이었습니다. 자신의 30년 간호사 경력을 이용해 속였어요.
용기를 내어 약국에 근무하는 옛 동료에게 소희의 약을 가져갔습니다.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영숙 씨, 이 약들 중 일부는 증상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약물이에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조합이고요.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영숙은 빗속에 우산도 쓰지 않고 걸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영숙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소희가 퇴원해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많이 아파 보이세요. 소희의 위선적인 목소리가 영숙의 귓가를 때렸어요. 이제 그 달콤한 목소리 뒤에 숨은 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숙은 처음으로 소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소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니야, 난 이제 아주 건강해. 영숙은 세상에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그녀는 평생 간호사로 살아왔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웠어요. 이제는 자신의 삶을 지킬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퇴직 후에도 버리지 못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소형 녹음기와 작은 카메라를 찾아냈어요. 병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했던 장비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영숙은 거실과 소희의 방에 조심스럽게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카메라는 화분 뒤에, 녹음기는 소파 밑에 숨겼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소희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영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괜찮아. 오늘 준우가 일찍 올까? 소희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어요. 아마도요. 그런데 어머니, 제가 생각해 봤는데 유서를 써두는 건 어떨까요? 만약을 대비해서요. 영숙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래도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소희가 나간 후 영숙은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이틀 후 영숙은 녹음기와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였어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화면 속에서 소희와 준우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모습은 병든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생기 넘치고 활기찬 여성이었습니다. 얼마나 더 이 연극을 해야 해? 지쳤어. 준우의 목소리였어요. 영숙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계속 보았어요. 조금만 더 참아. 곧 끝나. 내 어머니가 유서만 쓰면 돼. 소희의 차가운 목소리에 영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래도 내 어머니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준우, 우리 약속했잖아. 내 어머니의 재산, 보험금, 그리고 이 집까지 모두 우리 것이 될 거야. 영숙은 화면을 끌 수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장미연은 정말 믿을 수 있어? 장미연? 영숙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소희가 웃었어요. 그 여자는 내 공범일 뿐이야. 널 유혹해서 이 계획에 이용한 거지. 넌 그저 도구였어, 준우. 준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들도 피해자라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숙은 녹음 파일도 들었어요.
소희가 누군가와 전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 중이야. 할머니는 완전히 속고 있어. 아들도 마찬가지고 곧 모든 재산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거야.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려움보다 분노가 컸어요. 30년 간호사 경력을 바탕으로 한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정숙과 함께 보험사 조사관을 만났어요.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 시도입니다.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조사관의 말에 영숙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병원 시절 동료였던 의무기록사 친구에게 부탁했어요. 소희의 실제 의료 기록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영수가 소희라는 이름으로 된 진짜 의료 기록은 없어. 하지만 장미영이라는 이름으로는. 정숙이 건넨 서류를 보며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에는 과거 의료사기 전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소희는 장미영이었고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가족을 속였다는 증거였습니다. 영숙은 마지막으로 경찰을 찾아갔어요.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경찰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김 여사님,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살인미수로 볼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영숙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하늘이 영숙의 마음처럼 검게 변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소희와 준우가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영숙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많이 걱정했어요. 소희의 달콤한 목소리. 영숙은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어. 새벽의 전화벨 소리는 언제나 불길한 소식을 예고합니다. 영숙은 잠에서 깨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머니, 소희가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서 병원에 실려왔어요. 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들리세요?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것도 연극의 일부일까? 아니면 지금 어느 병원이니?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영숙을 맞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듯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영숙의 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끝일까? 이렇게 갑자기. 준우는 병원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영숙은 아들의 어깨를 살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눈물도 없었죠. 마치 미리 준비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서둘러 치러야 할 것 같아요. 소희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준우의 말에 영숙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장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영숙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럼 시신을 한번 보자. 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잠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건 병원에서 이미 처리했어요. 전염 위험이. 영숙의 가슴이 차갑게 굳어버렸어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모두 계획된 것이었어요. 장례식장. 검은 리본과 하얀 국화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가짜로 보였어요.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준우의 회사 동료 몇 명과 소희의 친구라는 여자들. 영숙은 그들의 눈빛이 서로를 향해 교차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니, 준우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가식적인 슬픔이 영숙의 심장을 찔렀어요. 이제 좀 쉬셔야 할 것 같아요. 집도 정리하고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요? 제가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영숙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말이 마치 얼음 조각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결단의 눈물이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장례식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영숙은 천천히 가방에서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 비밀 일기장, 가짜 약물 분석 결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제 며느리 소희, 아니 장미영은 사기꾼이었어요.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소희와 준우의 대화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경찰은 영숙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유족분의 요청으로 시신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우가 앞을 막아섰어요.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안 됩니다. 전염 위험이. 경찰은 준우를 밀어내고 관을 열었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관 속에는 소희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여성이었어요. 이게 무슨? 경찰관이 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수갑 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준우 씨, 당신은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준우는 영숙을 향해 절망적인 눈빛을 보냈어요. 어머니, 저는 속았어요. 소희가 저를 이용한 거예요. 영숙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들의 배신. 하지만 그 눈빛 속에서 진실을 보았어요. 준우도 피해자였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공범이었을지도. 그때 경찰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용의자 장미영, 인천공항에서 체포 완료. 동료 용의자 한 명도 함께 검거. 영숙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숙이 그녀를 부축했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슬픔, 안도감,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오며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았어요. 이제 다 끝났어. 정숙이 영숙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야. 뉴스 화면에 소희, 아니, 장미영의 얼굴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공항에서 체포되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어요. 영숙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차가운 차를 마셨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뛰었어요. 희귀병 환자 행세를 하며 수억 원의 재산을 노린 일당 검거.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의 손가락이 찻잔을 꽉 쥐었어요. 장미연이라는 여자도 함께 체포되었다고 했습니다. 준우를 유혹해 계획에 이용했던 공범이었어요. 초인종 소리에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열자 지친 모습의 준우가 서 있었어요.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 없이 문을 더 활짝 열었어요.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둘은 마주 앉았어요.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공범이 아니었어요. 준우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알아. 경찰이 다 말해줬어. 영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준우는 장미영에게 속았던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랑했지만 나중에는 협박과 조종으로 계획에 이용당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 완전히 죄가 없는 건 아니지. 영숙의 말에 준우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전 어머니를 돌보지 않았어요. 도망쳤죠. 어머니가 소위. 아니, 장미영을 간병하는 동안 저는 그냥 눈 감았어요. 준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영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아팠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 하지만 동시에 모성이 느껴졌어요. 우리 모두 실수를 했어. 나도 너무 쉽게 속았고. 영숙의 말에 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어머니가 용서해 주신다는 건가요? 영숙은 살짝 웃었습니다.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차갑지도 않은 미소였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니까. 한 달 후 영숙은 병원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 의료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점점 관심이 모여들었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거든요. 한 여성이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자신의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영숙의 센터는 희귀병 환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했어요. 정숙도 함께 일했습니다. 두 여성은 더 단단한 우정을 쌓아갔어요. 영숙아, 내가 자랑스러워. 정숙의 말에 영숙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작은 행복이 피어올랐어요. 준우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영숙의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경영 지식을 살려 센터 운영을 도왔습니다. 모자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같이 식사하실래요? 제가 요리할게요. 준우의 제안에 영숙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1년 후 영숙은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숙의 이야기에 공감했어요. 오늘 강연자로 모신 김영숙 선생님은 자신의 아픔을 용기로 바꾸신 분입니다. 대형 강당에 앉아 사회자의 소개를 들으며 영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떨렸어요. 하지만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설렘이었어요.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객석에서 준우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배신과 상처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용기와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강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눈빛에서 그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강연을 마치고 내려오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눈물 뒤에는 새로운 빛이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